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자, 우선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만에 우리한테 오아시스 같은 그런 해가 오는데요. 어쨌든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해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나한테 그 운을 대입시키지 말고 분명히 나 스스로도 어떤 환경 조성에 있어서 힘써야 되겠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특이하게도 포지션이 이제 포지션 종목이 터예요, 터. 그러다 보니까, 터에 있어서만큼 되게 또 세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운을 조성시켜주는 가장 첫 번째의 문은 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어떤 터든지 간에, 집마다 성주의 자리는 있고, 터주의 신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좋지 않은 터에도 성주는 있을 테고, 그리고 명당의 어떤 자리에도 그 성주가 아무래도 좀 약간 좀 크기 차이로 강중약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운이 들어오는 내 터, 운이 들어오는 내 집, 그리고 운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운이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는 그 골목길에서 이 운들도 사람을 보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집안에서 아무리 겉모습은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게 다닐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먹고 자는 터가 막 더럽고 냄새나고 진짜 막 들어가면은 밖에 있으면 괜찮다고 들어가면 숨이 막 턱턱 막히고 하는 그런 집이 결코 운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 집에서 항상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성주신이 계신 곳의 자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신기가 있고 촉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예요. 나는 이제 무속인이지만 무속인이 아닌 손님이 진짜 방울하고 부채만 안 들었지? 신기가 되게 출중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집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장식품이나 아니면 무언가 소파라든지 아니면 큰 물건이라든가 어느 벽 쪽에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되게 거기다 놓는 게 마땅하긴 한데 굉장히 찝찝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 물건을 놓는데 내가 너무 좀 불쾌하거나 찝찝한 거죠? 그럼 뭔가 그 집의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주의 자리는 집집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다양하게 또 성주 신들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성주는 집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복도를 들어가는 12시 방향에 있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주방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집을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80% 정도는 성주시는 이쪽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막 물건을 막 배치시키면 안 되고 물건을 막 쌓아 올리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막 답답하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일러주고는 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고 진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는 있었지만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금전이 밖에서는 많이 벌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따지고 보면 나한테 모여지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직히 집에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오복을 관장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집에서 나를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 집에서 내가 밖에서는 안 좋아도 집에만 딱 들어가면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위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명당이라고 하죠. 근데 명당의 반대는 또 폐가에 또 들어가는 어떤 그 폐가 안에는 내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안 되는 집도 있고, 또 그 폐가의 힘은 또 귀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귀문이 있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곤 하는데 그 음양의 조화에서 너무 음기가 세버리게 되면 불균형의 원칙을 이루게 되죠. 그럼 불균형의 원칙을 이루게 됐을 때 음기가 많고 수맥이 많으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거기 그 터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꾸 되는 일이 없다거나
자식은 자식대로 어수선해지고 겉돈다든지, 그리고 대주, 남편이 자꾸 집에만 들어오면 예민해지고 날이 서져서 막 무슨 얘기만 하면 뭐 잡아먹을 듯이 막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 나는 뭔가 시름시름 앓고 뭔가 집에서 자꾸 어떤 질병에 관련된 칼로 몸에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아니면 시술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성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 운이 정말 좋을 때 터의 문서를 잘못 잡는 것조차도 그것은 내 운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아직도 이렇게 터에 있어서만큼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분들의 입장도 헤아리는 거죠. 본인들은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움직이냐 이거예요. 맞아요. 보는 눈이 다르고 또 보는 어떤 촉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내 집에서는 밝아야 되고 양기가 가득 찬 햇빛이 우리 집을 비춰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집에 물건이 너무 너저분하게 막 여기에도 물건 저기에도 물건 정말 어수선해가지고 이 집에 있으면 저런 물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해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하게 금전에 있어서 운이 좋아하는 공간과 장소는 첫 번째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신발장이죠. 신발을 놓고 가는 그 신발 놓는 거기 앞에 현관, 그 현관과 그리고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 요 세 군데만 딱 봐도 이 집은 돈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칙신이라고 하는 이 화장실, 이 신은 굉장히 무섭고 까탈스럽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되게 변덕스럽기도 하고, 아삭할 때는 다 아삭하고, 그리고 내터에서 머무를 때,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은 수맥도 세고, 그리고 방위 자체도 북쪽에 많이 화장실을 배치를 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운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평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화장실 칙신은 의외로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화장실을, 내 라운드를 되게 깨끗이, 그리고 되게 소중하게 다뤄주는 그런 사람한테는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줘요.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화장실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떤 재물을 자꾸 마르지 않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을 계속 융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 중에 제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아파트들은 현관 근처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안방 안에 또 화장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안방의 화장실이 내가 자는 위치와 화장실의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자게 되면, 그러니까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서 보여지는 발,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물렸을 때 일직선 12시 방향에 몸이 놓여져 있으면 그 집은 돈이 잘 안 모여요. 돈이 잘 안 모이고 뭔가가 균형의 원칙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부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집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 없는 것들은 다 넣어놔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에 쩌들어져서 막 진짜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물건에 있어야 되고, 또 항상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너무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 또한 돈은 한정돼서 들어와요. 내가 그런 원리 원칙과 너무 이론적인 성향을 중요시하면서 내 집을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원리 원칙에 의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융통을 할 필요도 있고 활용을 하기는 하되, 내 스스로가 너무 과하지 않고 덜하지 않게 딱 중간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버릇과 습을 이거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주의 자리는 반드시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 올려놓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런 걱정과 아니면 문제거리 계속 초토화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한테 베풀기도 많이 하고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저희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언제 돈을 벌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들어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반드시 저는 상담을 할 때는 터 주소도 물어보곤 하지만 그 터 주소를 봤을 때 터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그 문제가 결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오복을 지키고 가와만사성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건 터라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본인이 운이 안 좋을 때는 문서를 막 잡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오는 해가 나하고의 충돌이 됐을 땐 문서를 잡는데 너무 부득이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나하고에 있어서 적합 여부를 들어보고 잡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6년도의 해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또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중간이 없는 건 내가 너무 과하게 움직여서 추진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고 하면 그 또한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대입시켜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의 어떤 활동성이나 아니면 영향력 같은 거를 행사를 하거나 뭐 명예나 승진이나 진급을 2026년도에 염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양오행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해인지를 반드시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운을 점검을 해서 내가 몇 월 달에 가장 좋고, 그리고 몇 월 달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기 사항이 있어야 되는 터에는 어떤 걸, 그리고 내가 자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받으신 후에 2026년도를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운을 나한테 있어서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